러시아의 광활하고 차가운 땅, 비밀과 전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고대의 예언자들 중 한 이름이 두드러진다. 이반 미로슌이 모스크바의 예언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이들에게 성인으로 숭배받는 그는 시간의 장벽을 초월한 비전을 지닌 인물로 재앙, 혁명, 제국의 부상을 예언했다. 처음에는 종종 무시되었던 그의 예언들은 비극적으로도 정확하게 드러나 러시아와 전 세계의 역사를 신비와 권력의 그림자로 물들였다. 1802년 모스크바 외곽의 목동 가정에서 태어난 이반은 평범한 삶을 살 운명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0세의 그는 처음으로 미래를 엿보게 되었다. 그것은 끔찍한 꿈으로 외국인들이 그의 땅을 침략해 마을을 불태우고 죽음을 가져오는 장면이었다. 며칠 후 1812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그가 본 그대로 러시아로 진격했고 비극은 그의 가족에게 닥쳤다. 이 첫 번째 비전은 그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 일련의 예언의 시작에 불과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반의 비전은 더 강렬하고 빈번해졌다. 그는 제국의 붕괴, 폭군의 등장, 그리고 더욱 불안하게도 러시아와 동양, 특히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다. 이반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 사이에서 그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힘과 직접 연결된 영적 지도자로 여겨졌다. 그의 예언은 세계대전부터 세계 질서를 바꿀 혁명에 이르기까지 포괄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 제국의 몰락이었다. 대주교 파울로스와의 비밀스러운 대화에서 이반은 무서운 평정 속에 이렇게 말했다. 50년 내에 몽골의 피를 가진 부엉이의 눈을 한 남자가 러시아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거대한 제국은 그의 발 아래 무너질 것이다. 50년 후 1917년 혁명은 나라를 뒤흔들며 차르 니콜라이 2세를 전복시키고 러시아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예언자의 말은 현실이 되었고 이반 미로슈니의 이름은 미래를 내다본 인물로 신자들 사이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반의 비전은 러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이르러 예언자는 더욱 수수께끼 같은 내용을 밝혀냈다. 그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에 대해 언급했으며 오랜 세월 내부의 억압과 외부의 침략에 시달린 한 민족이 일어나 새로운 번영과 권력의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민족은 한국과 일본의 땅 근처, 동양에서 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세계의 운명은 그들의 성공 또는 실패와 얽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기가 흐른 지금, 학자들은 그의 예언을 분석하며 그 숨겨진 의미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일본,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긴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많은 이들이 이반이 예언한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 한때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 억압받던 동양의 국가들은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예언자의 이름은 다시 그림자 속에서 떠오르며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그 운명과 무거운 말들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반 미로슈니는 러시아의 신비주의자와 종교인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모스크바의 예언자라는 그의 명성은 퍼져나갔고 이는 단지 러시아에 관한 예언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관통했고 그의 조언을 구하던 사람들은 그의 비전의 선명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경고는 직접적이었고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었다. 이반의 가장 많이 해자된 예언 중 하나는 한국과 동양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것을 보았으며 이는 강대국들이 연루되겠지만 그 중심은 동양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은 세대를 거쳐 메아리 쳤으며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동쪽의 용이 깨어날 때 북쪽은 떨 것이다. 한반도가 열세가 될 것이며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이 말은 해석되었고 학자들은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용이 일본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이나 중국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은 누가 이 용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그의 비전의 핵심은 분명했다.
한국은 세계 균형을 뒤흔들 미래의 위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기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으며 그 시대에는 무기가 더 이상 인간의 손에 의해 조종되지 않고 자비를 모르는 보이지 않는 지성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반에게 있어 동양, 특히 한국의 발전은 러시아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동양의 땅에서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작은 분쟁들이 마치 마른 들판의 불씨처럼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 해는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그리고 전례 없는 기술 발전으로 특징 지어졌고 이반 미로슈니의 예언이 불안하게도 메아리 쳤다. 세계 무대는 급격한 변화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직전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수세기 전 이러한 사건들을 거의 초자연적으로 정확하게 예견한 예언자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북한은 수년간의 고립과 내부 갈등 끝에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지역 안정을 흔든 핵실험을 단행했다. 일본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이어서 동해안을 강타한 대규모 쓰나미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자연은 마치 혼돈을 증폭시키려는 듯 힘을 합쳐 마침내 이반이 묘사한 힘들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반 미로슈니는 예언 중 하나에서 동쪽 땅을 휩쓸 파도가 권력과 생명 모두를 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물이 주요 파괴 요소로 등장하는 대재앙에 대한 그의 묘사는 2024년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최대 15m 높이의 파도는 도시를 통째로 파괴했고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미 내부 위기로 약화된 일본 정부는 이 엄청난 비극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거의 두세기 전에 쓰인 러시아 예언자의 말이 이제 현실화되며 예고된 파괴의 공포를 실체화시키고 있었다. 한반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불안했다. 이반의 한국에 대한 예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적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2024년에는 다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은 한국이 일본과 전례 없는 군사 및 기술 동맹을 발표한 것이었다. 이 동맹은 북한과 중국에서 점점 커져가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이반이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 아래서 이루어진 옛 적들의 예기치 않은 연합이라고 묘사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며 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을 크게 흔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반의 글을 분석해온 학자들은 이제 그의 예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수세기 동안 분열의 상처를 입은 국가가 부활할 것이며 그 국가가 칼이 아닌 지성과 기계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싸우는 전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혁신 허브 중 하나로 부상하며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부작용을 동반했다. 발전과 함께 정부와 대기업을 무릎 꿇게 만드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등장했다. 2024년 하반기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이버 공격이 여러 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켰던 것이다. 병원, 전력망, 금융 시스템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침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반 미로슈니가 피는 흘리지 않지만 생명은 조용히 사라지는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묘사한 것이 실현된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공개된 전쟁이 아닌 네트워크와 서버에서 벌어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분쟁 시대를 열었다. 이 공격의 진원지는 북한의 수도 평양으로 밝혀졌으며 고립된 이 나라는 은밀하게 사이버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반은 동쪽의 용의 힘이 아닌 지성과 마음의 통제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북한의 사이버 강국으로서의 부상은 이 예언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실현하는 듯 보였다. 세계가 이러한 새로운 위협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이 지역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2024년 11월 중국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매우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이다.
몇 주 만에 이 바이러스는 여러 성으로 확산되었고 국경을 넘어 일본과 한국에까지 도달했다. 보건당국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반의 비전과의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러시아 예언자는 북쪽 바람을 타고 전해저 도시에 침묵을 들이우고 다시금 인간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보이지 않는 역병을 언급한 바 있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위기와 자연재해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생물학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서울, 도쿄, 베이징의 거리들은 텅 비었고 국경은 폐쇄되었으며 정부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도시의 유령 같은 모습은 이반 미로슈니가 예언 속에서 묘사한 악몽을 연상시켰다. 그것은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훨씬 더 조용하고 치명적인 무언가에 의해 황폐화된 세계였다. 아시아의 혼란이 확산되고 세계가 점점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반 미로슈니의 예언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예견했던 예언자는 이제 자연, 기술, 질병의 힘이 결합하여 인류의 새로운 운명을 형성하는 어두운 길로 인류를 이끄는 것처럼 보였다. 남은 질문은 사람들이 그의 경고를 듣고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의 깊은 곳에서 온 경고를 무시한 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운명인가였다. 그러나 이반은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글로벌 긴장의 결과로 나타날 전염병과 질병의 시기를 예언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출현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그것이 북쪽 바람에서 온다고 말하며 세계의 대도시에 죽음과 혼돈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사람들은 고립되었고 거리는 텅 비었으며 오직 영적으로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유로 들렸으나 21세기 초의 팬데믹과 보건 위기가 세계의 방식을 급격히 바꾸어 놓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그의 글 중 하나에서 이반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 국경은 사라질 것이나 민족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다. 그는 기술이 국가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할 시대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연결은 새로운 위험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감시, 통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며 위협은 사방에서 동시에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디지털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서는 군대뿐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권력과 영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반은 항상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작지만 정신적으로 거대한 국가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그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반은 이 국가의 주민들이 고통과 억압, 그리고 재탄생을 통해 단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국가가 수세기 동안 내부와 외부의 싸움을 겪으며 재에서 다시 태어나 불사조처럼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반의 예언은 세계 지도자들과 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예언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찾고 있었다. 러시아가 1917년 혁명 이후 스스로의 몰락을 겪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동양에 대해 예언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가 예견한 세계적인 붕괴와 한국과 일본이 그 중심에 서서 미래를 놓고 벌이는 전쟁은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전쟁이 아닌 영향력과 기술을 통한 통제, 그리고 21세기를 형성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반은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믿었다. 그는 예언이 경고이지 판결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각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반 미로슈니는 많은 예언자들처럼 죽었으며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았지만 그 예언의 무서운 정확성을 목격한 이들에게는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현대 세계가 점점 더 동양을 주목하게 되면서 이반 미로슈니의 말은 다시금 긴박한 울림을 가진다.
강대국들은 여전히 기술과 군사적 우위를 두고 경쟁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학자들은 이제 그의 예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한국과 동양 전체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2024년이 지나감에 따라 이반 미로슈니의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실현되는 듯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혼란, 기술적 충돌, 그리고 치명적인 팬데믹은 단순한 고립된 위기가 아니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로 얽혀 있었으며 러시아 예언자의 말이 마침내 현재의 상황에 반향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 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다. 세계의 미래는 이 땅들에 달려있는 듯했으며 이는 이반이 예언한 바와 같았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기술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질문은 이반이 예언한 붕괴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비극을 피할 시간이 있는지였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비전이 결정적인 판결이 아닌 경고라고 믿었다. 그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제때에 깨어난다면 운명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늘어가는 혼돈 속에서 그 깨어남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다. 이반이 새로운 시대의 열쇠라고 묘사한 한국은 내부적인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다.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긴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나라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예언자는 한 국가의 힘은 그 영토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측정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해 보였다. 국가들이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세계 지도자들은 답을 찾기 위해 동향을 주시했다. 일본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을 시작했고 한국과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했다. 그러나 뭔가가 부족했다. 모든 기술적, 군사적 힘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기계나 군대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반 미로슈니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학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시간의 영혼을 아는 자의 손에 있다. 과학을 아는 자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초강대국들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동안 새로운 조용한 힘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무시되었던 작은 국가들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조직되기 시작하며 기존의 질서를 위협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영적 단체와 문화적 재생운동이 강력하게 나타나며 기술이 세계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 오래된 가치와의 재연결을 요구하며 기술적 지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작은 국가들이 영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민족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반 미로슈니가 말한 동쪽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빛이 전쟁이나 기술의 발전이 아닌 작은 나라들 간의 연대와 영적 변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과 영적 영향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일본과의 동맹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경계 속에서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반의 예언은 갑작스러운 붕괴를 경고하기보다는 힘든 전환의 시기를 예고했으며 그 시기가 바로 지금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말한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잿더미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말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기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깨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반 미로슈니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그의 예언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이며 영성과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예언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